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선정한 내년도 10개 키워드 중 하나가 스트리밍 라이프인데요. 이 스트리밍 트렌드는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스트리밍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스트리밍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트리밍 네. 콘텐츠가 점점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상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스트리밍 콘텐츠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건 음원 듣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음원을 넘어서 영상 콘텐츠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넷플릭스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는 왓챠 플레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애플 TV 이런 것들은 이제 OTT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오버 더 탑. 다시 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는 거죠, 일종의. 그런 서비스가 이제 콘텐츠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브이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비디오하고 블로그를 합성한 그런 신조어인데요. 예. 전에는 사실 이제 자기가 뭐 일상적인 걸 쓸 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중심으로 이걸 썼다면 지금은 동영상으로 영상 자체를 일기를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보여주는 일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뭔가 이게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랑 비슷하구나. 동시에 가끔 보면 이 사람은 나랑 조금 다른 저런 것도 하네. 이렇게 일종의 대리 만족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콘텐츠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OTT 기업 넷플릭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쉬는 날 집에서 넷플릭스에서 이 미드 다운받아 보는 게 취미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나 인기가 많아진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런 비싼 서비스를 주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네. 뭘 봐야 될지 골라야 되잖아요. 네. 넷플릭스는 이미 쫙 모든 걸 엄선해서 쫙 배열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일부러 다운로드 받는 시간도 필요 없이 그냥 클릭해서 재생하면 되는 거죠. 예. 일종의 상당히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게다가 월정액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20년 전에 쓴 저서가 중에 하나가 소유의 종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당히 네. 인상적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했다. 20년 전에 예측을 20년 전에 했군요. 예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나 자본 같은 것도 더 이상 소유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유의 반대말이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네.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도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거기에서는 일종의 한 단어를 더 덧붙여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접속해서 경험하는 것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 라이프에서 더 이상 이제 그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라이프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 이런 접속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뭐 TV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대니까요. 네. 자, 2020년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된 이 스트리밍 라이프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영어로 이제 스트리밍은 이제 사실은 흐른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동안 인터넷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단지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이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할 필요 없이 빌려 쓰세요. 렌탈 서비스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은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거 일종의 구독 멤버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벽장 가득 이렇게 디스크 LP판 같은 거 쫙 꽂아놓고 몇만 네. 장씩 꽂아놨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들어가서 직접 재생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유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이 스트리밍 콘텐츠들이 이제는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렌탈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인상적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하는 공간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집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스타일의 집에 살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놓는 곳이 있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그런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공간에서 사실 돈을 내고 살아보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취미나 여가 활동 자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 옷 같은 것도 이제 전문가로 추천을 받고 네. 내가 원하는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만약에 추천받아 정기적으로 배달도 받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지를 뭘 골라야 되나 이런 거 너무 골치 아프지 않고 엄선된 선택지가 펼쳐져 있을 때 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빌려 쓰면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자동차라든지 고가의 가방이라든지 또는 가구 이런 것들도 렌탈 서비스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처럼 스트리밍 라이프가 트렌드가 된 배경, 이유 이런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오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것도 소유하고 싶긴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찾게 되는 것도 우프네요. 있습니다. 예. 네, 일종의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신경도 써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기호와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20, 30대 주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한정된 자산 안에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을 소비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집이나 직장에서도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또 유행인처럼 번지고 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경우가 그 2018년 3월에 개봉됐던 영화 소공녀라고 하는 독립 영화가 있었어요. 네. 독립 영화 축구는 사실 관객 6만 명 이상 들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도 했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인공의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주인공인 미소라는 사람은 딱 세 가지만 필요하대요. 저녁에 싱글 몰트 위스키인 글렌피딕 15년산 한 잔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 이 셋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3년차 프로 가사 도우미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집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담배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자기 받는 일당은 그대로니까 이거를 감당할 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포기하자고 결정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발적 홈리스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계란 한 판 하고 캐리어만 끌고 어떻게 자기 친구들 밴드 활동 같이 했던 친구 5명의 집을 전전하면서 네. 옮겨 다니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흥미로운 거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집은 없어도 내 생각과 취향은 있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행 중인 거야. 어.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는 빚지지 않고 빚 없이 사는 거야. 빚 없이 사는 거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 직장에 매이거나 한 업종에 매일 필요도 없고 또 경쟁 사회에 지나치게 내몰리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본인이 뭐 자유롭게 선택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뭐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춘이라는 가장 젊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이렇게 현실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벌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찾아보니까 재밌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 어드레스 호퍼라는 게 있는데요. 예. 호퍼가 이제 뛰어다니는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영어 단어잖아요. 예. 하퍼. 그런데 껑충껑충 주소를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집만 들고요. 일정한 거처 없이 일종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를 하기에도 여전히 비싸니까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대는 아예 포기를 한 그런 예.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일본에 뭐 보면은 빈집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가옥 같은 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갖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회원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 거기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가 일본에서 지금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하우스 노마드, 하우스가 그 소유가 없이 하지 않고 유목하는 예. 노마드나 또는 잡 노마드, 이 직업 자체도 그렇게 꼭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상당히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혹은 네.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이런 한 달 살기 트렌드에 따르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열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자 이처럼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경험했는가가 이제는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스트리밍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심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이제 선택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훨씬 더 맞춤식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더 발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한 다양한 그런 기호가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이나 취향 같은 것들에서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뭔가 소유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이런 가치보다는 현재 중심에 향유하는 문화가 더 예. 발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항상 한쪽이 생기면 반대쪽도 생기니까 네.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를 많이 이제 제공받지만 너무 많아지면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선택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첨예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일종의 불법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거나 서비스를 받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너무 스트리밍 쪽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너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오프라인의 삶이라든지 또는 아날로그 같은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반향이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첨예한 어떤 그런 디지털 사회니까 온라인 중심의 사회는 분명한데 살다 보면 온라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삶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 어떻게 이거 두 개를 균형 잡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스트리밍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2040 트렌드는 어떻게 나아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앞으로 이 온오프라인 생활의 어떤 적절한 균형이 더 잘 잡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